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오늘은 푸른 역사의 최신작 하여주 작가님의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조선의 여성상, 젠더의 문제를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시대나 사회의 특징을 너무 간편하게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조선을 유교 사회로 규정한 뒤 그 시대 여성의 삶을 남성 중심 구조 아래서 억압받는 존재로만 단정짓는 식입니다. 하여주의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는 그러한 손쉬운 일반화를 경계하며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남녀 사이의 복합적인 현실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 자료들이 여성의 존재와 경험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고 있었기에 저자는 자료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젠더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 과정을 따라가는 독자들은 조선의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과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들만의 틈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저항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갔는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집에 들어가 살던 일명 처가살이 고려 혼인 풍습은 조선에서 어떤 저항과 변형 과정을 거쳐 시집살이로 이행되었을지요. 그 변천의 시간을 쫓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남녀의 위치와 역할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성별 역할은 사회가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조선의 유학, 즉 신유학이라고도 성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면화와 여성의 정절을 사회적인 기강의 문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무심코 반복하는 성별 역할 논의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동의보감 같은 의서에도 젠더적 관점은 뚜렷하게 존재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말하자면 여성의 병이 남성의 병보다 치료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여성의 감정이 과잉되었다는 것으로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시대를 지배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오다가도 이내 숙연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 질서 속에서 그런 우픈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를 일이겠으니까 말입니다. 남성들이 쓴 여성 교훈서는 여성의 품성을 함양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기강을 세우겠다는 일종의 율법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이 여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면화되고 동시에 저항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실제 여성들의 삶과 경험은 어떻게 서로 어긋났을까요? 저는 진주 하씨의 한글 편지 대목에서 이 책의 논지가 가장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곽주의 아내로서 남편과 별거하며 친정 근처에서 살았던 진주 하씨는 결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거리, 자녀와의 관계, 친정과의 끈을 능동적으로 조율하면서 삶을 스스로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남편 곽주 또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규범과 관습의 경계 안에서도 협상과 존중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대목이 바로 여성들의 흡연 문화입니다. 남성 중심의 규범 속에서 여성의 흡연은 금지되었으나 현실의 여성들은 흡연을 통해 자신만의 휴식과 해방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금기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일상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시대도 인간의 욕망과 쾌락 그리고 일상의 피로를 간단히 지울 수는 없는 법이지요. 또한 친가와 시가에 대한 여성들의 효를 둘러싼 논의도 흥미로웠습니다. 결혼 후 여성에게 요구되는 효는 친가보다 시가를 향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양반 남성들은 시가보다 친가의 효심을 보이는 일부 여성들에 대해 그 효성의 기품을 칭송하는 모순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 우위의 규범을 공고히 하면서도 현실의 딜레마를 정신승리로 합리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틀 안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존엄과 자존을 지켜낸 여성들의 삶은 순순히 갇히지 않은 채 역사의 틈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책 속에서 신숙녀 옥사 사건을 다룬 대목은 책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짝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의 규범에 맞선 도전보다는 그 과정에서 희생된 비극으로 읽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비극은 당대 사회가 젠더 규범을 얼마나 가혹하게 강제했는지 그리고 여성 개인이 어떻게 희생됐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록 밖에서 또 기록의 틈 사이에서 끊임없이 재구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피해자,
저항자, 이렇게 하나의 틀로만 환원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안에는 인간의 다채롭고 복합적인 선택과 고민이 그렇게 뒤엉켜 있었음을 이 책을 보며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젠더라는 것이 단지 남성과 여성의 구별된 성적 역할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보다 넓고 깊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규범과 시대의 벽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쉽고 재밌다는 것은 대중서로서의 자격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책 자체로서의 자격입니다. 이 책은 쉽고 재밌으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상적 역사 읽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 유효한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후대에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의미 있고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